오늘도 떨줍 올팔 잘하셨죠? 오늘 이제 모처럼 올팔데이였었는데 분명 FOMC 전후로 한번 올팔할 기회 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무지성 장기 투자, 비자발적 가치 투자에다가 소중한 내 자산을 저당 잡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미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증시 워낙 다 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생색내기는 좀 그렇지만 상승폭이 턱별이 컸던 원격 진료, 이거는 이제 어제 국가우주의학연구, 다음 육아 관련주는 혼인 이혼 통계 나온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XEV 트렌드 코리아랑 인터배터리 행사 있고, 산업부에서 2차 전지 2천억 원 R&D 투자 발표한다고 미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자동화 스마트 농작업 나온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이거는 이제 다 주식시장만 배불려 줄 거라고, 그런 돈 받으면 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증권 업종 급등한 것까지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 미리 다 말한 거잖아요. 아무튼 왜 오늘 모처럼 올팔데이라고 했냐면은 간밤에 연준 FOMC 결과에 대한 이제 반응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도 랠리가 넓고 크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FOMC는 절대 하루짜리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는데, 일단 FOMC 발표에 대한 미국 증시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연준 성명서 딱 공개됐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미 다 예상한 대로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였어요. 근데 처음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락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미국 GDP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건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이렇게 처음 성명서 발표하자마자는 이제 미국 증시 매도세 더 커졌고 나스닥 지수 장중 최저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금리 인상도 이번 3월 포함해서 총 7번 올린다고 해가지고 역시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보다 금리 인상 횟수가 한 번 더 많았어요. 그 다음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5월에 양적 긴축 QT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또 애매하게 흘렸는데, 이것도 원래 하반기에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5월 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상당히 매파적인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 대한 1차적인 시장 반응은 실망, 혹은 매파적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친시장적이지 않은데,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파월 기자회견 중간부터 진짜 제대로 된 V자 반등, 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증시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그렇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롬 파월이 기자들하고 Q&A 질의 응답하는 그 과정에서 이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GDP를 2.8%로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금 러우 전쟁 상황 때문에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고 겸손하게 전망한 거다. 그리고 현재 제로금리, 그리고 금리 0.25%씩 7번 올려도 연말 되면 그래봤자 기준금리 1.9%인데 여기 GDP 2.8% 전망이 절대로 나쁜 수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기자가 연준의 금리 인상 페이스가 시장보다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이 강경한 어조로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이 미국 인플레이션은 한 4월경에 피크, 그러니까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4월까지는 물가지표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성명서 보니까 인플레이션 오르고 성장은 처지면 이게 침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지금 미국 고용만 봐도 미국 경제 충분히 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7번 올려도 충분히 다 흡수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작심 발언을 한 게, 현재 미국 고용시장 너무 좋고 취업난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거의 모든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상황인데도 특별히 임금 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일시적인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온 것이지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 임금 인상에 기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곧 잡힌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타이밍에 뉴욕 증시는 진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스닥이 장중에 13,000도 막
간당간당했었는데 이때부터 장 막판 1시간 동안 거의 나스닥 4%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감했습니다. 근데 왜 FOMC에서 던진 주사위가 한 2박 3일 굴러갈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이 중에 좀 쎄한 게 역시 또 발견이 됐는데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작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작년 9월에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인플레이션도 금리 인상도 다 걱정 말라고 해가지고 나스닥 바로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결국 파월이 거짓말하는 셈이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스닥 거의 한 20% 빠졌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주식 마바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될 때라고. 뭐 나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요즘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영어 못해도 미국 주식해서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이런 희대의 개소리와 함께 또 주린이들 꼬셔가지고 당시 엔비디아, 테슬라,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다 따라 들어간 사람들 지금 전부 뭐 마이너스 30% 어떤 건 반토막 넘게 난 것도 있고 진짜 막 개같이 물려 있어가지고 이 정도 반등 가지고는 솔직히 탈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진단은 그냥 희망사항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 FOMC 때도 당일날 급등했는데 한 며칠 옆으로 기다가 일주일 뒤에 시장 완전히 폭락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기미를 어디서 눈치챌 수 있을까 하면 바로 저는 환율. 지금 환율 1200원 넘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니까 이 달러를 자국 통화로 쓰는 미국이 이제부터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이 정도 환율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절대 거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연준의 지난 금리 인상 시기가 2004년에서 2007년도였는데 그때 환율 900원이었습니다. 아니 금리 인상은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시작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앞서 나갈 계획인데 왜 달러 가치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 뭐 기축통화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터지고 우리 무역수지 흑자폭 사상 최대 찍고 진짜 수출 장사 대목이었는데 그때 대금으로 받은 달러가 다 어디로 갔길래 지금 환율 1200원을 당연하다고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심지어 연준 금리 인상 발표한 오늘 같은 날 환율이 저렇게 큰 폭으로 급락을 하는데 아니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도대체 얼만큼 동의를 할 것인가.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향수를 쓰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건 내 피지에서 나는 냄새다. 내 피지가 있는 내 모공 전체가 아로마 가든이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댓글에 거짓말 마라. 그리고 또 내 향기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또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 그 전 여친들이 제 입술이 달대요. 내 침이 추파추스 맛이래. 아 이거 당뇨인가? 아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탑티어 운용사 번스타인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의 10만전자 릴레이에 이 번스타인이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다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싸 보였는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 돋보였는지 아무튼 이렇게 사실상 제일 늦게 그렇지만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8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10추위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08,000원, 크레딧 스위스가 115,000원, 맥쿼리도 115,000원, 다이와 증권도 115,000원, 노무라 증권 110,000원,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이 105,000원, 그 다음에 UBS가 102,000원, HSBC 105,000원, 모간 스탠리 95,000원 이렇게 오랜만에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가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이 금융시장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 제작 의도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먼저 정부 일정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아니 K방역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 제일 많은 나라가 돼버렸는데 결국 다 걸려야 끝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단키트야말로 거의 이제 회광반조가 아니냐, 거의 마지막 끝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무리 어떤 호재든 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든 뭐든 하여튼 선반영
한마디면 다 끝난다. 다음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정책점검 회의가 내일 정부로부터 열립니다. 죽는 것보다 잊혀지는 것을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바로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제 또 중국이 또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상대는 대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과기부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예방 선포식을 가집니다. 이럴 때,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의 위상이 커졌구나 하고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하면 당근마켓이랑 번개장터 이 투자한 관련주들 있죠. 한번 또 주목받기 좋죠. 내일 문체부는 미술품 대여 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거 사실 매년 있었던 건데 요즘 이제 MZ세대의 아트테크 해가지고 미술품 경매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유동성 밀물일 때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완전히 트렌드로 자리 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하도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누구는 얼마 벌었네, 누가 부자 됐네 막 이런 소리 듣고 그 포모 증후군, 나만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여기에 이제 쫓기다가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물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미 노를 저을 사람들은 다 저은 게 아닌가.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3월 최근 경제 동향, 그 다음에 2020년 에너지 총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국고채 50년물 5천억 원 규모 입찰이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2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나오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또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이번 3월 FOMC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오늘 오른 거 바로 실망 매물로 쏟아낼 수도 있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내일 유로존은 4분기 노동비용 지수랑 1월 무역 수지가 공개되고요. 지금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제일 인플레 타격이 심한 게 유로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전은 이미 이제 선반영이고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일을 안 당하려면 군비를 올리고 무기 확보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이 오히려 더 중장기 테마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자, 내일 일본에서는 1월 3차 산업지수, 그리고 2월 여기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인도는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홀리 축제라고 해요. 내일 증시 일정은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 여기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 사업 등에 주력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솔루션 링크 팩토리 4.0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뭐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뭐 여러 가지 테마에 중첩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 예정입니다. 일단 사측은 사장단하고 인사담당 임원 3명 나가고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는 각 지부 노조위원장들하고 간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노조 측에서는 급여 체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 등 2가지 핵심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2 프로 시리즈 사전 판매 개시일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이 360도로 회전되고 S펜이 있는 갤럭시 북2 프로 360과 5G를 지원하는 옵션이 있는 갤럭시 북2 프로 등 두 종류가 4월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JYP 엔터 소속의 스트레이 키즈가 컴백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증시 어떻게 주말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